네, 먼저 제가 오늘 PM 비즈니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인데,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PM 사업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도구였길래 제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또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사장님들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크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꼭 내가 다른 걸 선택하듯이 다른 현실 세계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사업 확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도약을 했을 때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5년, 7년, 10년 단위로 온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저 역시도 PM을 두 번째 컨덤 점프, 그래 컨덤 점프라고 하거든요. 컨덤 점프를 경험을 했는데 그 컨덤 점프를 경험하는 그 주기가요. 그렇다고 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꾸준하게 그쪽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생각이 확장이 됐을 때 그걸 결합했던 그 타이밍에 뭔가 도약하는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받았었거든요. 그 사장님들께서 이 생각이 확장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확장이 된다면 저한테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PM을 사업을 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이제 하자면요. 다들 이제 포스터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는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뷰티 업계에 있었어요. 뷰티 업계에서 뷰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저의 기술을 팔고 저의 기술을 가르치고 샵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20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 보자. 약간 그런 자부심과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 되게 꼭 성공하고 싶었고 그런 좀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퇴근을 해도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쟁을 하려면 계속되는 스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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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전문가, 더 전문가, 더 전문가, 완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의 기술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사업이 확장되면 또다시 인테리어, 또다시 삽 더 크게 더 확장, 또다시 인테리어, 아니면 또 다른 기계를 사들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재투자를 되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을 계속 안 하면은 살아남기 힘든 굉장히 치열한 느낌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30대에는. 그렇게 30대, 20대를 보냈었는데, 딱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이제 타회사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웨비나는 아니었고 이제 현장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부회사분면이라는 공식을 알게 돼요. 저는 그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전 네트워크 제품 아니면 사실은 안 쓰고 안 발랐어요. 얼굴에 화장품도 안 썼고 먹는 것도 건기식도 네트워크 제품 아니면 제가 제 몸에 사실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네트워크 완전 매니아입니다. 왕소비자라고 하죠. 왕소비자. 완전 매니아였고 네트워크 제품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네트워크 제품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소비자, 왕매니아가 되다 보니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미나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부회사분면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0대 초반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모든 직업군이 이 안에 부의 공식 안에 이 부의 사분면 안에 모든 직업군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던 일은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저의 기술과 시간을 바꿔서 수입을 창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를 셀프로 고용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회사원들은 누군가한테 고용을 당한 거죠. 이게 왼쪽에 있는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는 사업가고 투자가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 저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직업군들은 이 수입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으로 했을 때 내 시간과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왼쪽에선 열심히 해도 사실은 나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긴 힘들다라는 그런 책의 이론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비즈니스 오너는 사업가인데요. 이쪽 투자가 사업가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시스템이 내 시간을 대신하고 나의 노동을 대신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의 형태로 수입을 창출한다고 듣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 그냥 전문직 자영업으로 끝나는 거였어? 그럼 나 이쪽 S에서 B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려면 나 어떻게 가야 돼? 나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 생각밖에 이제 30대부터는 이제 거기에 생각이 빠져들게 됩니다. 생각이 확장이 된 거죠. 이제 이미. 그럼 자영업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더 뭔가를 더 도약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보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핫한 브랜드 있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 런던 베이글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어떤 CEO가 되던가, CEO가 되던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 중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도 시스템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럼 전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은 회사를 만나면 언젠가는 나는 한번 해볼래, 도전해볼래라는 생각을 이제 이 속에 열망을 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고 있던 일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랑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그래도 나 브랜드 만들고 싶어, 제대로 여기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에 그렇게 또 10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힘들었고 만약에 제가 그런 런던 베이글처럼 뭔가 그렇게 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진짜 엑시트 해가지고 막 1,000억, 2,000억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엑시트 하는 금액이 100억이나 1,000억이나 그렇게 팔 수 있고 엑시트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천재적인 경영 능력이 있거나 그런 천재적인 어떤 제가 그런 게 자질이 있었다면 저는 네트워크 안 하고 그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한번 도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평범했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소유하는 비즈니스 오너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항상 그 가슴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0대 후반에 만나게 됩니다. PM으로. 다른 네트워크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흑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그걸 해보다가 조금 뭐 거의 좀 힘들다는 걸 알았을 때 PM을 만나서일 수도 있고 PM의 보상 플랜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아이템 자체도 전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진짜 내가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없어도 시스템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되게 설레어 보이잖아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뭔가 이 아이템의 브랜드의 대표가 됐다는 마음으로 이 진짜 내 뷰티 콜라겐을 내가 만들었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 제가 상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자에서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 자영업자에서 비즈니스 오너로 지금 4년 만에 제가 완전 이 직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현실 세계가 순간 이동한 느낌처럼 저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게도 지나갔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내가 이렇게 이 현실 세계 여기만 알고 있었던 이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선택해서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지금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할 때는 시간도 진짜 부족했고 또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데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해야 돼? 손님이 와도 무섭고 많이 와도 무섭고 많이 오면 내 체력 때문에 내가 아플까 봐 무섭고 안 와도 무섭고 갑자기 예약 전화가 안 오면 괜히 불안해서 한 번 더 이제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 같은 거 더 검색도 해보고 또 광고 또 마케팅 해야 되고 또 손님이 또 너무 많으면은 못 담아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이 뭐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지금 그런 걱정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노동으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PM의 시스템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완전히 바뀌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에 저는 자영업을 열심히 하면은 1번부터 9번까지가 그래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물론 몇 가지는 될 수는 있겠죠. 뭐 재정적인 조금의 여유는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또 시간을 마음대로 또 쓴다면 또 마음 먹고 쓸 수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8번 있죠. 일로부터의 은퇴.
상상 데드라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퇴라는 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막연한 어떤 대책 없는 은퇴죠. 그냥 내 스스로가 아, 나 50대부터는 일 안 할 거야. 50대부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60대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 그때는 좀 이제 쉬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지.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데드라인이 없는 채로 그냥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몰랐던 거지 사실은. 네, 그런데 저는요, 20대, 30대를 열심히 살았지만, 40대부터는 정말 찬란하게 살고 싶다. 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주 6일을 일하고,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또 제가 시스템 사업가가 되기 위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뭐 독서 모임, 여러 가지 뭐 그런 강의 듣기,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도 바뀌지 않는 이 삶에서, 도구는 그대로니까 바뀌진 않죠, 당연히. 바뀌지 않는 삶에서 굉장히 답답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42이에요. 42살인데 그렇게 정말 저는 거의 시간이 삭제될 정도로 20대, 30대를 뼈를 갈아서 시간을 갈아서 뭐 거의 제 기억에는 어디 여행이나 이런 추억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시간을 일만 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일만 하면서 보냈던 그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제 인생의 90세, 100세까지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짧았던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날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이표를 보고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졌었는데, 저는 이때 열심히 이 두 주를 일했지만, 그때는 제 노동과 시간을 바꿔서, 점점 뭔가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을까요? 액티브하게 인컴을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소득이라고 액티브해서 인컴을 번다. 노동소득으로 이 소득을 창출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언제쯤은 내가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그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성장하지 않고 한계점을 딱 느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전 앞으로는 소득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패시브 인컴으로 저는 권리 소득으로 제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제 시간과 노동을 시스템이 대신해서 저에게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삶을 저는 완벽하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바꾸게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소득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걸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고 어떤 걸 더 해야 될지, 어떤 걸 더 앞으로 하면 살아갈지가 1번부터 9번까지 생각들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어떤 플랜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정이 안 됐었어요. 은퇴를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은퇴가 돼야지 뭐 그런 데드라인이 있어야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어떤 여유가 있는 건데 이 정신적인 여유와 자유가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뭐 커미션이나 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걸로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정신적인 시간과 이런 생각들은 전 누구보다도 지금 굉장히 풍요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의 형태를 완벽히 바뀐 PM을 통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하루에 8시간, 9시간, 길게는 10시간도 일해본 적이 있어요. 10시간을 제가 하루에 시간과 노동을 써가면서 매일매일 주 6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800시간씩 하루에 일하는 느낌처럼 소득의 형태를 창출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복제가 되면서 시스템이랑 이 네트워크 유통망이 생기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 레버리지 또한 너무나 이 혼자 일하는 이 소득의 형태보다는 800명이 일하는 느낌처럼 이런 소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 한 시간에 만약에 저희 가게에 100명이 온다고 한들 저는 만약에 그때 당시였으면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체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마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겠죠. 근데 지금은 100명이 와도 다 이게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맛집이 있어요. 음식점. 맛집이 있는데 거기에 맛집이어가지고 누군가 진짜 한 시간에 10,000명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10,000명이 간다 한데 그 음식점은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솔드아웃, 브레이크 타임, 품절입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저희 PM은 10,000명이 한 시간에 와도 유통 구조가 그거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소득으로 창출되는 이 구조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비전이었고 그게 지금 실현이 가능되고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열심히 하면 벌릴 줄 알았지만 누구는 지혜롭게 굴리고 굴려가지고 자동으로 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우물 안에 내가 개구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저는 800시간처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다른 아이템이었어요. 웰리스. 제가 했던 일은 뷰티업이었고 15년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전문가라고 생각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기술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 경험을 내려놓고 다른 업계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저는 생각이 이미 30대부터 확장돼 있었다는 거는 다시 너무 감사한, 그거는 감사한 생각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업계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패러다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했던 일만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 굳이? 의사는 꼭 사업을 한다 그러면 병원에 관련된 것만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도 뭐 런던 베이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카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꼭 그 사업을 해야 돼? 다른 걸로도 다른 아이템인데 그게 더 괜찮다면 그걸 잡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그냥 사업 아이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전문가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S사부면에 계신 분들은 그게 세실 거예요. 내가 전문직이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온 게 또 아깝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결과를 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는 하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로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 소유자로 봤을 때는 의사도 런던 베이글을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도 카페 창업을 할 수 있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뭐냐면 대세가 흐르는 쪽이라면, 돈이 흐르는 쪽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저한테 웰리스 아이템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만약에 서핑을 한다면은 파도에 타고 있다가 그 파도가 너무 잔잔해져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지치고 뭔가 힘들고 근데 다른 파도는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고 빠르고 뭔가 대세가 저쪽 파도로 간 것 같아. 그랬을 때 다 서핑을 그냥 다 그쪽 파도로 옮겨간 느낌이었다고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대세가 있는 쪽으로 파도를 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독일 PM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를 쓴 폴 제인 필저가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런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새로운 산업 분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인터넷 억만장자가 아니라 이런 건강 산업 비즈니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부를 창출한다고 실제로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더 확신을 했고, 그리고 이해가 됐었어요. 아, 뷰티 쪽이 너무 포화 시장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뷰티가 아니더라도 모든 업계가 이 포화 시장인 상황에서 뭔가 진짜 95%의 사람들이 5%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이것도 기회일 수도 있겠다.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런 PM이 어떤 회사였냐면 너무나 또 다행인 게 너무 강력한 회사였고 안전한 회사였고 탄탄한 회사였다는 게 사실 천운이죠. 첫 네트워크를 이렇게 너무 명품 회사를 만났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를 전업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PM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자영업을 따지면은 그냥 나의 지역 어디 하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벌에서도 할 수 있는, 글로벌에 나의 수많은 어떤 진짜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45개국 이상의 글로벌 원서버로 사장님들이 유통망을 펼칠 수 있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선택을 할 때 이미 타회사의 제품을 많이 먹었고 써봤기 때문에 또 그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보상 플랜을 들어봤을 때 성장이 너무 멈춰 있었어요, 사실은. 성장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성장이 멈춰 있는 회사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조금 더 너무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PM 같은 경우는 글로벌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시장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데 사장님들이 아마 더 거기에 대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 같은 느낌인 거죠. 앞으로 4천억, 5천억이 더 성장할 예상이 되는 게 5년 안에 4천억, 5천억이 회사가 성장할 그 매출액입니다. 거기에 가져갈 파이는 저희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파이를 또 더 훨씬 더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 중요한 건 독일 회사가요.
창립 국가인데 그 독일 창립 국가가 너무 탄탄하게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32년 된 회사가 탄탄하게 자리가 잡혔고 이미 그 자기 국가, 유럽 국가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고 그 깊이 내린 다음에 아시아나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깊이 안 내린 상태에서 막 글로벌로 진출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경영에 그게 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깊이 내리고 이미 탄탄하고 유럽에서는 아메를 제치고 1위야. 그러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30년 넘은 회사가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회사. 지금 하고 계신 업계의 시장성을 보세요. 아마 10년, 웬만하면 거의 50년, 60년 된 업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회사는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죠. 성장하는 느낌이고, 불 켜진 느낌이고, 계속 살아있는, 이곳에선 살아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사업 또한도 파워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뷰티 쪽에 이미 포화 시장에 저는 지친 대로 지친 상황에서 해볼 대로 해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여기서 숨통이 좀 튀었던 게 사실은 이런 초기 시장, 10년도 안 된 느낌. 사실 뭐 1년, 2년이 초기는 아니에요. 10년도 안 된 거는 굉장히 얼마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였고, 그런 시장이었고, 또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었고, 근데 거기에 또 아이템이 이 기술력이요. 과학적인 기술이 저희 PM의 제품력인데, 사실 저는 이 제품력을 제가 사업한 지, 시작한 지 4개월 차에 제대로 이해한 순간, 그때 더 전업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이런 쪽에 자영업 하시거나 전문직 계신 분들은 이런 나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노력했던 시간이 있고 또 그런 공부했던 시간, 투자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은 좀 되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근데 이 기술을 이해한 순간, 아, 내 기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이 기술 앞에, NTC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용성 비타민, 모든 비타민의 성분이 거의 대부분 지용성인데 그 지용성이 보시면 이렇게 원래 물에 안 녹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코큐텐 보시면 안 녹죠? 이렇게 안 녹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양제를 먹을 때 사장님들이 어느 제약회사를 드신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10%도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배출도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PM은 보시면 다 완벽하게 섞여 있죠. 마이크로솔브 코큐텐 보시면 저희는 100%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 앞서 있는 30년 앞서 있는 기술, 기름이 물에 유화돼? 기름이 물에 녹아? 이건 화장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먹는 걸로 만들었지? 이걸 그 건강 기능식품을 먹는 걸로 기름이 물에 녹는 이 기술이 성분이 건기식화 됐다는 자체가 전 너무 기술력이었어요. 너무 놀랬고 이거를 먹는 것도 만든 것도 신기한데 이걸 세포까지 내가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돼? 빠르게 전달돼? 어떻게 이 기술력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냥 최고의 과학팀이 글로벌 최고의 과학팀이 독일 PM에 지금 있거든요. 그 과학팀이 연구 개발하는데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린다 한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온다 한들 이 과학 연구팀을 제가 그거를 팀을 만들 수가 없다는 저의 현실을 아니까 외타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독일 PM에. 아, 이렇게 연구해주고 이렇게 기술력이 30년 앞서 있다면 이걸 내가 네트워크 제품으로 풀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풀렸기 때문에 그냥 윈윈 구조로 내가 이걸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 진짜 이런 회사라면 진짜 할만하다라는 생각에 제품의 아이템에도 완벽하게 그냥 제가 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노력했던 기술, 15년의 기술 내려놔도 괜찮겠다. 이거는 내 평생 마지막 비즈니스로 해도 괜찮을 정도의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아직도 이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솔브 기술에서 마이크로솔브 플러스까지 연구가 끝났습니다. 연구가 끝났고 이제 나왔죠, 제품이. 그 정도로 저희는 제품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드시는 이 제품이 너무 심플하고 주스 한 잔으로 이걸 드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학 기술이에요, 사실은. 네, 이 성분들이 주스로 물에 타지는 것도 원래 기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이런 성분들이 다 기름이 유화되고 세포에 들어가고 저희가 이 수분이 우리 몸에 이 신체에 다 흡수된다는 것 자체가 독보적인 이 건강 기능식품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제품 기술력입니다. 이걸로 내가 만약에 유통을 한다면, 이걸로 내가 전 세계에 유통을 한다면 아, 이거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템을 들고 저는 유통망을 만들기 시작했죠. 유통망을 만들어서 이 권리 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바꾼 거예요. 그게 패시브 인컴이거든요. 유통망에 대한 이것도 자산권,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음원 소득 있죠. 저작권료. 이것도 패시브 인컴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막 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는 임대료, 건물을 사는 경우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힘들죠. 그리고 인세 소득 같은 경우는 책을 팔릴 때만 인세를 받는다인데 이것도 불가능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야 금리 소득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평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권리 소득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전업을 과감하게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0년을 찾던 그런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리소득의 형태가 되는지, 제가 보상 플랜을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상 플랜 들으시면, 이때까지 내가 벌었던 소득의 형태와 조금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직접 추천 보너스예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손님들한테 뭐 서비스를 판매한다던가 기술을 판매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내가 직접 터치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직접 추천하신 분들을 통한 보너스이고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PM을 통해 경험한 보너스죠. 간접소득이죠. 권리소득이죠.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유통망에서 내가 커미션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방향성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릴 거는 직접 추천 보너스인데요. 저희는 제품 처음에는 누구나 소비자로 시작해요. 소비자로 시작했다가 매니아가 됐다가 판매자가 되죠. 좋다 보니 매니아가 되니까 먹어봐. 이거 추천도 하게 되고 가맹점처럼 어떤 지점처럼 하나의 판매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맛집이 되다 보면 나도 이거 알려줘. 나도 사업할래라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소비자로 시작했지만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의 독일 PM의 사업이에요. 저 또한도 처음엔 소비자로 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또한 내가 소비자한테 누군가 추천했을 때 저희는 직접 첫 소비자들도 사업자들도 그냥 11%의 커미션이 들어와요. 근데 11% 커미션을 굉장히 저는 높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경험했던 회사에서는 한 6%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5%인가 6%였던 것 같은데 12%를 주는 걸 보면서 소비자들 또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추천. 근데 그걸 하시려면은 이제 오토십을 하시는데요. 지금 하고 계시죠, 오토십. 이건 정기 구독 시스템이에요. 정기 구독 시스템. 이건 14만 7,100원에 저희가 구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게, 아니, 구독 시스템을 소유하는 게 일반인이 이게 가능하다고? 일반인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넷플릭스 대표나 정수기 대표님들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PM을 알기 전에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독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게 구독 시스템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장님들께서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나 또한도 구독의 대표가 된 것처럼 구독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독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만약에 혼자 시작해서 한 명을 소개할 수 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5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 있고 뭐 1000명이 될 수 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을 때는 그게 다 권리소득으로 패시브 인컴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한도 오토십을 처음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점점 소개하고 먹은 사람도 누군가를 소개하고 사업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협업이 돼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자영업이랑 다르게 협업이 됩니다. 협업이 같이 누적이 되죠. 그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오토식 같은 경우는 구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매달 같은 금액이 결제가 돼요. 그러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사장님 이 오토식 구독 시스템에 내가 만약에 100명이 있어? 한 100명 모아볼까? 라는 결심으로 100명을 모으면 매달 따박따박 최소한 150은 나오는 월세 소득을 받는 그런 임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억짜리 상가 자산 가치거든요. 100명이 되면은 50명만 내가 한번 모아볼까 했을 때는 최소한 70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 패시브 인컴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터치하신 분들은 21명이요. 직접 추천 보너스 21명인데, 간접으로 뻗어나간 게 3,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이 넘으면서 3년 9개월 만에 지금 아마 3,500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최소 보수적으로 잡고 한 이 3,000명이 아니라 제가 커미션으로 따지면은 아마
2천만 원은 여기서 받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간접해서 내가 이 오토십에서 한 패시브 인컴이 받는 수입의 형태가 월 커미션이 예전 자영업을 했을 때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만질 수 있는 그것도 뭐 매출 잘 나왔을 때나 만질 수 있는 그 소득을 아예 월 초에 받고 시작한 느낌이에요. 리셋이 아니라 그게 받고 시작한 느낌이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죠, 삶이 불안하지 않고 이게 커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1차라서. 1차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받고 시작하는 삶을 살면서 아, 이거 도대체 PM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뭘까? 어떻게 얘가 옛날에는 한 달 내내 진짜 뼈를 갈아 시간을 써가며 여행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받는 월 커미션을 PM에서는 오토십에서 그냥 월초에 받는 삶.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자산 소득으로 유통망이 결국에는 구축이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가치를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은 시간은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는데, 이런 소득의 형태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할 때는 내가 소득의 형태가 높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나는 시간을 더 갈아 넣었어야 했어요.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어떤 간접까지 받으려면 유통권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PM이 시작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유통권이라는 건 내가 이 시스템 자산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고 시스템 주인이 된다는 건데 이 사업가가 되는 조건 자체가 130만 원의 매니저 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우선 타사 대비 너무 가격이 저렴했고 이런 유통권을 하려는 자격 조건이 보통은 타사는 700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까지 가는 데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아닌 데도 있겠지만 근데 PM은 130만 원째 9달 제품 받고 가족끼리 먹을 거 받고 그냥 유통권을 패스한다는 거 보면서 그냥 이거 보면서 아 기분 이거부터 그냥 사업이 스타트가 쉽겠다 누구나 사업 스타트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뭐 자영업 같은 거 해보시려면 아시잖아요. 최소 5천에서 평균 1억은 들어요. 1억 이상은 든단 말이에요. 뭘 어떤 걸 내가 하려면은 어떤 소득을 창출을 하려면은 근데 PM은 130만 원에 매니저 패스를 한 조건이 전 너무 이것 또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 오너처럼 그런 로얄티 소득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펼친다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매니아, 대리점에서 이제 경영자까지 가시면 프랜차이즈 로얄티 소득을 받게 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이 대표만 사실은 본사고 나머지 가맹점은 그냥 가맹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얄티를 받는 구조인데 이 본사 자체가 얼마나 능력치에 따라서 사실은 가맹점의 개수는 그거에 맞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본사의 능력치, 경영자의 능력만큼 늘어나는 게 가맹점의 개수예요. 이게 수평으로 늘어나는 원리인데 저희 네트워크는 수직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스타벅스로 예를 들면은 본사가 있으면 본사만 이 로얄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수직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본사인 것 같지만 여기는 나만 본사가 아닌 네트워크에서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각자 본사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형 프랜차이즈랑 저는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대표가 되려면 그런 경영자가 되려면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자질이 있거나 자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프랜차이즈 개수랑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PM은 뭐 스타벅스까지는 아니어도 저가형 프랜차이즈랑 비교했을 때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사업이 펼쳐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능력치가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아서 5명까지밖에 세팅을 못했어도 그 밑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본사의 자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엔 프랜차이즈 대리점 개수를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 없더라. 더 많을 수도 있더라.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특출나지 않아도 협업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매력을 느꼈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닌 같이 그냥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수 있겠다. 그럼 똑같이 이런 로열티를 5%, 3%, 3%가 이 레벨에 맞게 나한테 올라가는 거고, 그 산하도 똑같이 6레벨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PM도 내가 본사가 돼서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넓히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도 본사가 돼서 그걸 또 안내했을 때 내려가고 수직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수평으로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생각보다 프랜차이즈 오너처럼 진짜 실제로 프랜차이즈 오너처럼 로얄티 소득 커미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리더십 보너스라고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타사에 없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영업에도 없죠, 리더십 보너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한 거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받는 느낌이에요. 더 받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음, 지방에 있는 월세 소득, 월세 건물보다는 어쨌건 강남 한가운데 있는 월세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점수에 따라서 나의 그 어떤 땅값에 따라 더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걸 내가 도전하고 도전할수록 뭔가 커미션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뭔가 매력이 있었냐면 타회사 같은 경우는 커미션을 되게 많이 주는 느낌을 전 못 받았었어요, 사실은. 뭐 물론 많이 주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알던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 많이 받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게 왜 그러냐면 상위 직급한테 커미션을 많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최고 직급이 돼야지만 그런 레벨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6레벨 보너스를 받고 싶어도 사장님들이 SP는 되셔야, PT는 되셔야지 그걸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PM은 6레벨을 받으시려면 매니저부터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매니저 팩만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VP만 되셨을 때는 그 6레벨을 다 로얄티를 이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저희 PM의 보너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초기 직급부터 2%부터 최고 직급 CL까지 21%의 이 점수들이 있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 사장님과의 계산을 해서 나머지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로얄티를 더 받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로얄티를 1레벨부터 6레벨까지 5% 3%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받는 것들이 그 점수인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 그렇기 때문에 PM은 사실 리더십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약간 커미션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의 점수, 어떤 나의 브랜드 점수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나의 브랜드 점수가 만약에 18%를 갖고 있어. 근데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브랜드는 15%를 갖고 있어, 브랜드 점수를. 그 차감한 금액이 15%를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뺀 금액만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6레벨 더하기 3%. 그 옆에 브랜드를 보면 여기 15, 12%의 브랜드 점수가 있는데 나는 18%의 브랜드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차감한 금액이 6%예요. 그 6%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들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 점수를 올릴수록, 나의 실력을 올릴수록, 나의 브랜드 점수를 올릴수록 이런 리더십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뭔가 성장을 좋아하시고 도전을 좋아하시고 계속 노력하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성격, 성향들은 이 리더십이 이런 이 점수를 받는 게 되게 좀 뭔가 이 사업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레벨부터는 그 차감한 그 보너스가 무한대로 나와요.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 점수가 더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7레벨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이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한국 그랜드 오픈 10년도 안 된 회사가 사장님들로 지금 1레벨, 사장님들로 지금 시작하고 1레벨이 내려가고 2레벨이 내려가겠지만 10년도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금방 7레벨 내려가고요. 8레벨, 9레벨 계속 그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것까지 내가 그 영향력의 점수까지 브랜드 점수까지 받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장사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업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진짜 권리소득이고 왜 자동소득이고 시스템 소득인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한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 탑셰프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다이어트 저희 제품, 신제품이 나왔는데 지금 엄청난 반응들이 있는데 이게 식욕 조절이 되면서 안전하게 식욕 조절이 되는데 지방은 쏙 빼고 근육은 냅두는 되게 효자 상품인데요. 지방은 진짜 지방만 빠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육이 그대로 있고. 근데 또 식욕도 조절되면서 호르몬 조절까지 해주는 노화 차단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자분들은 가방 속에 필수템으로 하나씩은 다 넣고 다니지 않으실까 하는 앞으로 엄청나게 또 매출을 확보할 제품인데요. 이게 31년 연구된 제품이 나왔을 때 6월 2일 날 나왔거든요. 6월 2일 날 나왔는데 이때 제가 매출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제품 출시 첫날 저는 6월 2일 날
매출액이 2억이 발생했습니다. 2억이 좀 넘죠. 2억이 발생한 거 봤는데 이때는 잠깐 소량 출시했어요. 저희가 프리오픈으로 소량을 출시했는데 불구하고 1시간 만에 정말 1시간 만에 2억을 매출 발생했는데 이 포인트를 보시면요. 1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걸 보시면 돼요. 그냥 1시간 만에 1,000만 원의 커미션이 들어오더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거나 뷰티샵을 하고 있거나 무슨 카페를 하고 있거나 어떤 업종이든지 1시간 만에 내가 1,000만 원을 내가 혼자 노동으로 노동으로 1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을까? 담아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와, 이 시스템 뭐야? 이 유통망 뭐지? 이렇게 권리소득으로 이 도구만 선택을 다르게 했고 똑같이 열정은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권리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통망을 보면서 아,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한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1시간 만에 2억이 매출이 발생을 할 때 정말 이때 뭐 했냐면 후원 미팅을 하긴 했는데 정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정말 단 한 명. 정말 단 한 명을 1시간 반 후원 미팅했어요. 1시간 반 진짜로. 1시간 동안 1,000만 원의 커미션이 들어오는 수준의 매출이 올라가는데도 저는 단 한 명만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뭐 열정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적으로 이제 후원 미팅 했어요, 이때.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강남에서 밥 먹었어요, 진짜. 데이트했어요. 강남에서 탑셰프 나왔으니까 뭐 신나서 밥 먹었어요,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화이팅하는 식사를 했고, 근데 이게 저도 놀랬던 게 제가 한 명이 10,000명이 되는 리얼 PM 비즈니스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뷰티샵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얘기해드리면 공감하시는 그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아하 소프트. 다들 아시죠? 뷰티샵 예약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하 소프트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예약 받고 회원 관리하고 다 하실 거예요. 누구나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회원수가 뭐 5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0,000명이 그냥 거기 아하소프트 프로그램에 저장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10,000명이 이 자동 소득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소득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냥 그걸 내가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이런 유통망이라는 거죠. 자동 시스템 유통망.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소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너무 삶 자체가 바뀌는 게 또 이런 여행 보너스나 사실 이런 보상 플랜이 이벤트적인 보상 플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회사가 유럽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게 독일의 철학으로 초기 직급이 완전 집중돼 있습니다. 초기 직급 사장님들한테 대우를 엄청 해줘요. 그건 그냥 이 회장님의 철학이고 회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오토식 기본 오토식을 만약에 최소 70개에서 100개 갖고 있다 하면은 그냥 IM이란 직급을 그냥 컨펌이 되실 거예요. IM이란 직급을 그냥 유지를 하신다는 거죠. 유지를 한다는 거는 한 달에 진짜 1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 소득, 내 샵에 내 가게에 월세가 그냥 들어오는 수준의 그런 어떤 임대 소득이 들어오는 정도의 IM인데 그랬을 때 1년에 한 번씩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오토시 한번 모아보자. 이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VP라는 초기 직급은 1번, 2번, 3번 유럽 여행을 세 가지나 보내주고요. 1년에 또 PT 같은 경우는 이제 월천 직급이죠. 월천 직급 같은 경우는 두바이, 니스 이런 거 1년에 저희가 이렇게 또 네 번을 가게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나의 연봉을 회복하시는 PT를 집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IM이 여행 트립이요. 사실 이 가치가요. 저희가 유럽 여행인데요. 회사에서 매년 6월마다 가거든요. 6월마다 IM이란 초기 직급부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IM 달성한 모든 사람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거를 검색을 했더니 이 스위스, 프랑스, 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번에 갔던 곳을 제가 국가 대상으로 기준으로 검색을 했더니 900에서 800이더라고요. 여행 비용이. 그래서 내가 오토시 50개, 100개가 꾸준하게 있는 탄탄한 그런 소득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여행도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다. 또 더 나아가면은 더 많은 여행도 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여행 클립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도 저는 여행에 막 니즈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좀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달성을 해야 되는 건 다 달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행 트립을 현재 다 놓치지 않고 달성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달성 자체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도 않았고
너무 많은 곳을 갔어요. 뭐 체코, 프라하, 파리, 두바이, 런던, 뭐 아프리카, 바르셀로나, 프라하,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쉐이셸 뭐 이런 데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진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또 일일 수도 있는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행하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여행하고 팀워크 다지고 거기서 또 같이 또 추억 쌓고 이게 저희는 어떻게 조직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의 형태가 너무나 바뀌었다. 손님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약간 이렇게 완전히 조직 사업적으로 팀워크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무대가 바뀐 거죠, 한마디로. 이 샵에서 글로벌로 무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또 카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추가적인 보너스인데 BMW, 기아 다 여기 할부금이 지원이 돼요. 매달 할부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부금 같은 거는 또 소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할부금을 내준다면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 PM에서 65만 원, 130만 원, 260씩 만약에 할부금이 이 카 보너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보너스 내역이 들어있거든요. 20일마다 오늘 저희 커미션 나온 날인데 이 카 보너스가 따로 또 들어와요. 그랬을 때 보시면 거의 뭐 자영업 월세 수준이잖아요. 월세 수준. 월세 수준의 이 카보너스를 저희가 매달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뷰티 아카데미 대표였지만 남동생은 부동산 대표였어요. 부동산 대표여서 항상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같이 건물 살까?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할까? 이런 걸 맨날 얘기하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그렇게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PM으로. 그래서 저희 이게 남매 사업이고 남매 같이 사업하는데 남동생이랑 사업을 또 하는데 남동생은 PT라는 직급이에요. PT라는 직급이 됐고 저는 PPT라는 직급이어서 지금 1억 가까운 BMW 저희 남매에게 회사가 두 대를 지금 뭐 선물 받은 거죠. 그리고 고연봉, 억대 연봉을 매달 회사에서 저희 가족에게 남매에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진짜 저는 신기하긴 해요, 사실은. 같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은 요즘 같은 불황 시대에 이런 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장님들께서 빠른 승급 보너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직급 달성을 할 때마다 이런 이 최고 직급 이상의 또 막 SCL, GCL, PCL 챔피언까지 또 한계 없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저희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고 빅 비즈니스라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1억 10을 보너스가 좀 세죠. 1억 9천, 4억 2천, 6억 5천, 뭐 13억 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빠른 수급 사장님들께 뭐 SMM, IM 대시라 이런 말을 좀 지금 하기보다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한계가 없다,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데드라인이 있었던 그때 그 업종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 소득의 형태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쓰고 더 스킬업을 하고 더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를 더 해도 뭔가 그게 딱 거기서 그냥 딱 멈췄던 그 소득의 한계가 있는데 PM은 소득의 한계나 내 성장의 한계 또 직급의 한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무대가 계속 있다는 거 받쳐준다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가 계속 크게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내가 뭐 성장 욕구나 열망, 열정, 진짜 승부욕, 아니 또는 더 성공 욕구가 엄청 나신 분들은 나에 맞는 크기에 맞게 도전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데드라인이 없다는 거, 한계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롱런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진짜 롱런하고 싶거든요. 길게 보고 사업을 하긴 하거든요. 빠르게 달려가지만 그래도 전 길게 봐요. 왜냐면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롱런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내 인생 마지막 비즈니스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빅 비즈니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 사진,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사업 초반에 이제 전업을 하고 엄마랑 이제 샵을 정리를 하고 재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인수를 하면서 다 주고 사인하고 짐 싸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카페에서 이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기념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딱 그 다 정리하고 나왔을 때 제가 그 샵을 딱 정리하고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다 나왔을 때 사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주저앉았었어요.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어쨌건 제 인생 20대 30대 다 바쳤던 거를 내려놓는 거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랑 저랑 이렇게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먼저 오늘 요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나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 또 한 번 도약을 하고 싶다. 뭔가 또 도전하고 싶다 이럴 때는 부모님 집에 가서 집밥을 먹어요.
밥심이라고 뭔가 부모님의 지혜도 얻고 사랑도 얻고 뭔가 이런 어떤 안정적인 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 댁에 찾아가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팀방에 제가 공유한 거예요. 저희 팀방에 공유했던 내용인데 엄마가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처음에 다 어떻게 내려놓고 PM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냐. 정말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나도 그 과정도 봤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 과정을 너의 전부였던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내려놨을 때 마음이 너무나 걱정됐었고 너무 자기가 더 무서웠고 자기가 더 두려웠고 자기가 너무 막 그게 막 안절부절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그게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전국구 프랜차이즈 빅 비즈니스를 받고 평범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일인데 내가 진짜 뭐 런던 뮤지엄, 뭐 런던 베이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는 대표가 되는 일이라는 도구래 그 시스템이래. 근데 다시 오지 않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라는데 어떤 마음을 시작했겠냐. 난 오너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왜냐면 난 투자금도 없고 어떤 뭐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기도 무섭고 투자금도 없고 리스크 감당도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투자라고는 내려놓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 열정 가하는 거, 행동 취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난 그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고 그것만큼 자신 있었다. 저는 그건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그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지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전 진짜 그것만큼은 자신 있었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나를 셀프 리더하는 거, 자제력을 나를 시키는 거, 나를 셀프 리더하는 거, 나를 나아가게 하는 이런 행동력은 저는 그것만큼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이끄는 게 더 어렵지, 나 스스로를 이끄는 건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건 이런 업계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살고 싶고 자기 셀프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런 훈련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PM에서 이 생각만 바뀌신다면은 누구보다 잘하실 저는 사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는 사실은 알면서도 제가 너무 갑자기 고고하게 그냥 뷰티 원장실에 있어서 손님 왔습니다. 뭐 예약 시간입니다 하면 네 하고 나갔던 그런 그렇게 어쨌건 다 어떤 자리 잡았던 딸이 막 전국 팔도로 들이니 산인이 다니고 막 진짜 늦게 오고 막 열정을 가하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막 미팅하고 있고 맨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그 연예인으로 따지면 무명 시절이죠. 그 무명 시절을 겪는 그 느낌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노력도 아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말은 못해도 얼굴 표정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 표정 보면서 쟤 오늘 뭐 거절당했나? 쟤 오늘 뭔가 리크루팅 안 됐나? 오늘 잘 됐나? 뭐 오늘 또 뭔가 좀 가가지고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항상 표정을 살폈던 그 살얼음판에 1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저희 엄마한테 어떤 딸이 됐냐면 저희가 엄마가 진짜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저희가 삼남매예요. 언니도 있어요. 삼남매인데 엄마가 진짜 뼈 빠지게 저희를 키우고 진짜 고생해서 삼남매를 그 교육하고 키우고 하셨는데 언니는 그래서 심리학 박사님이세요. 박사인데 저는 네트워크하는 딸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는 박사님이 아니라 저라는 거예요. 제가 따박따박 월급 수준의 용돈을 300만 원씩 아예 자동이체를 해놔서 아예 급여라고 찍어 나가요. 아예 용돈도 아니라 급여라고 찍어 나가서 엄마 부모님이 아예 생활비를 그걸로 다 하실 정도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진 딸이라는 거죠. 제가 오히려 다단계 하는 딸이 오히려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진다. 너무 아이러니하게 또 박사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요즘에 자랑하고 다니고 그때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커미션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동이체로 그냥 급여라고 나가요. 그래서 진짜 이제 7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PM을 안 했다면 엄마랑 아빠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실 때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럴 분들이고. 근데 제가 어쨌건 용돈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수영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두 분이서 노후를 즐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영업할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주기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페셜한 날, 어버이날, 생일날만 200만 원, 300만 원 드릴 수는 있지만 매달 30만 원을 연금처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다는 거죠. 이상하게 부담이었다는 거죠.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만 원이 자동이체를 나가도 너무 감사한 거는 소득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당연히 더 레버리지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연봉 자체가 뭐랄까요? 그냥 그게 전혀 저한테는 부담이 1도 안 되는 삶이 너무 신기해요. 그 용돈이 300이 급여 그 누구 어느 회사에 그냥 직원 월급처럼 나가는데도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제 생활에 전혀 그냥 그게 스트레스가 없이 지장이 하나 없다는 거, 오히려 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런 삶 자체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PM에 완전 올인을 할 수밖에 없죠, 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그 1년을 정말 열심히 그냥 이 시스템 사업 내가 진짜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거야, CEO가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드디어 여기서 만들 거야라는 생각에 이 시장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다른 업계지만 이 시장의 자유로운 파이, 아직도 남아있는 성공자의 자리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살아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포화 시장이 아닌 이런 시장 속에서 뭔가 뭐더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박찬욱 감독이 너무 저랑 공감되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좀 공유를 할게요. 보실게요. 제가 설국열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송강호 씨가 옆을 가리키면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문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벽인 줄 알고 있었던 여러분만의 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벽인 줄 알았던 다단계, 혹시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뭐 경력자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쪽이 전문가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여러 가지의 벽을 쳤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도전했을 땐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뭔가 이 좁은 생각이나 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보면 진짜 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설국열차 그 영화 보시면은 그 열차 속에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밖에 빙하기가 왔기 때문에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열차 속에 사는데 그 열차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밖에 나가면 무조건 죽어. 여기 있어야 살아. 여기 있어야 같이 살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송강호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그 벽을 열고 나갔더니 이미 빙하기 녹아 있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생기고 있었고 더 큰 세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우리가 패러다임에 갇혀서 많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도전이 알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했을 때 더 큰 세상, 더 큰 나아가는 어떤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세상, 나의 또 다른 현실. 지금 또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현실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또 그 파도 물결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현실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그런 어떤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저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더니 그 문을 따고 나갔더니 그 문을 따고 나갔더니 만약에 제 걸 내려놨으면 저는 굶어 죽고 큰일 날 거라 생각했으면 못 나갔겠죠. 그 문을 따고 나갔더니 벽인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던 그 문을 열고 나갔더니 진짜 이렇게 3개월마다 계절 바뀔 때마다 빠르게 피업이 달성하면서 계절 바뀔 때마다 피업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계절 바뀔 때마다 연봉이 올라가는 의미랑 같아요. 저희 피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빠르게 시스템이 확장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왜 난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걸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아예 패러다임에 갇혔다면은 거기서 그냥 이 안에 거기서의 삶이 변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도전을 하고 막연했지만 뭔가 또 만들어 가고 이러면서 또 제가 도전을 했더니 PM에서 이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요. 예, 그렇게 또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CEO가 되는 게 전 너무나 꿈이었거든요. CEO 황다연. 네, 근데 PM에서 저는 이 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더 큰 CEO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신 오늘 사장님들께서 정말 이 넥스트 CEO, 그 다음 CEO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네트워크도 처음이었고 어떤 편견? 제가 설마 성공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사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넥스트 사장님들이, 넥스트 원장님들이, 넥스트 또 다른 회사원들이나 뭐 또 다른 다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이걸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처음 하신 명단 없어도 경력 없어도 누구나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동기부여되는 희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뤘더니 누군가의 꿈이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장님들께서도 뭔가 이제 앞으로의 진짜 이 넥스트 CEO, 넥스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롤 모델이 되는 거를 꿈꾸시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또 한번 레전드를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 여러분들 진짜 넥스트, 저희 PM의 리더가 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